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경이 지난 지 1년, 2년, 3년이 지날수록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폐경 후 5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후회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30년간 여성들의 유방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폐경도 지났고 별 증상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증상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국내 연구를 보면 폐경 후 체중이 5kg만 늘어도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체중이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옷이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가장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몇 년을 방치하다가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진작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는 거죠. 폐경 후 1년부터 5년 사이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생리가 끝나면 이제 여성 호르몬 문제도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여러 문제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체지방이 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포 변화가 빨라지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비용도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폐경 후 몇 년이 지났나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1년 후로 미루면 그만큼 위험은 커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언니뻘 되시는 분들이 꼭 같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예전에는 폐경이 지나면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이 시기에 유방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어머니도 69세에 유방 조직에서 작은 변화가 보였는데 생활 습관을 고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음 검사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는데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조직 변화가 멈췄다는 결과를 받으셨고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키는 작은 변화가 오래된 위험을 누그러뜨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변화를 시도하려다 실패하시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유방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폐경 이후 유방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유방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체지방 증가 문제입니다. 폐경 이후 늘어난 체지방은 여성 호르몬 균형을 흔들어 유방세포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생산이 난소에서 지방 조직으로 옮겨가면서 체지방이 많을수록 호르몬 수치가 불안정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한국 여성 건강 연구 자료를 보면 폐경 후 체중이 빠르게 증가한 사람일수록 위험도가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1년에 5kg 이상 증가한 경우 위험도가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박영선 68세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멀리했다가 1년 사이 체중이 6kg 이상 늘면서 유방 조직에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권유받고 깜짝 놀라셨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생활관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런 경우 식단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걷기 시간을 하루 20분씩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갑자기 굶는 방식은 오히려 호르몬 변화를 악화시키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체지방뿐 아니라 근육까지 빠지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 요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천천히 줄이되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1년 사이 체중 변화가 있었나요? 옷이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음주 습관입니다. 술은 폐경 이후 여성에게 특히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알코올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DNA 손상을 일으켜 세포 변화를 촉진시킵니다. 국내 예후 추적 연구에서 음주 빈도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여성은 거의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위험도가 1.5배 높았어요. 양도 중요하지만 빈도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혜 71세님은 저녁마다 한두 잔 마시던 습관을 끊자 다음 추적 검사에서 안정된 조직 상태를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녁 식사가 심심하다고 느끼셨는데 대신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오히려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 2회 이하로 줄이고 물을 먼저 마시는 습관을 잡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술자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음주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물론 갑자기 끊으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어서 서서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3일 마시던 걸 2일로 줄이고 또 1일로 줄이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 드시나요? 습관적으로 마시는 저녁 술 한 잔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혈당 식단 문제입니다. 흰밥 밀가루 달달한 음식은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며 유방 조직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이것이 세포 성장을 자극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시아 여성 대규모 자료에서 고혈당 식단은 폐경 후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위험도가 30% 이상 높았습니다. 조미선 73세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빵과 떡을 자주 먹다가 체중과 혈당이 함께 올라갔고 유방 조직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간단하게 빵으로 때우는 습관이 몇 년 쌓이면서 몸 전체가 망가진 거죠. 식사 때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시고 흰 음식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밥을 먹기 전에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완전히 끊기보다는 양 조절이 더 현실적입니다. 흰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흰 음식 얼마나 드시나요? 한 끼에 밥 한 공기를 다 드신다면 반 공기로 줄여보세요. 네 번째는 운동 부족 문제입니다. 움직임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작은 변화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줄어들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며 면역 세포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한국 중년 여성 체력 추적 연구를 보면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위험도가 가장 낮았어요.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보다 근력 운동을 함께 했을 때 효과가 2배 이상 컸습니다. 송지영 65세님은 계단 오르기를 하루 10분씩 실천하면서 피로도까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운동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각각 최소 15분씩 배치하면 좋은데요. 아침에 걷기 15분, 저녁에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근력 운동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부상 위험이 크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과도하게 하면 관절이나 근육이 다칠 수 있어요. 자기 체중을 이용한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5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과도한 검진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조기 검진은 불안과 과잉 치료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검진은 꼭 필요하지만 너무 자주 받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 모두 폐경 전 과도한 영상 검사는 불필요한 발견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성결절이나 석회화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이 커지게 되죠. 정서희 59세님은 반복된 초음파에서 양성결절이 발견될 때마다 불안해하며 꾸준히 스트레스를 호소했어요. 매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검진은 권장 주기 안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2년에 한 번이 권장 주기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매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불안 때문에 검진 횟수를 늘리면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검진은 발견 도구일 뿐 예방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검진 주기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너무 자주 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가까운 가족 중에 같은 문제를 겪은 분이 있다면 폐경 이후 위험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니나 자매가 50세 이전에 진단받았다면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가족력은 위험을 약 2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는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이문정 64세님은 어머니도 같은 시기에 변화를 겪어서 2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을 알고 있으니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 생활 관리도 더 철저히 하고 계시죠.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 검진을 정확히 지키고 생활 관리 강도를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좋은데요. 운동과 식단 관리를 일반적인 권장 사항보다 10% 정도 더 강화하시면 됩니다. 가족력만으로 불안함을 키우지 마시고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력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거든요. 가족 중에 관련 문제가 있었나요?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신경 써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확장된 실천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폐경 후에는 체온 변화가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면홍조나 야간 발한 같은 증상이 수면을 방해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더 흔들기 때문에 밤 12시 이전에 잠들고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거든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적당하고 이불은 너무 두껍지 않은 것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수면 패턴은 안정적이신가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다른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7시간을 자더라도 중간에 자주 깨면 제대로 쉬지 못한 것과 같아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최소 30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만으로도 세포 회복 리듬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6개월 이상 꾸준히 한 여성들은 면역 지표가 개선되고 체지방도 감소했어요. 다만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운동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2분 정도 움직여주는 것이 좋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좋고 물 마시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앉아 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앉아 계신가요? 사무실이나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만 바꿔도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텔레비전 보면서 몇 시간씩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광고 시간에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훨씬 좋아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도 약해집니다.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자세를 자주 바꿔주시고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력 감소를 가속하고 면역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폐경 후에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요. 붉은 고기는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하지만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것들은 몇 끼 기본으로 포함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 정도가 적당한데 60kg라면 하루 6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식사는 단백질이 충분한가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체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꼭 포함하시는 게 좋은데 계란이나 두부, 요거트 같은 것들을 드시면 하루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간식을 덜 먹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의 긴장도 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것이 면역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억지로 참으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가벼운 산책이나 호흡 조절을 하루에 5분이라도 실천하시는 게 좋아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요즘 마음 관리 잘 되고 계신가요? 마음이 불안정하면 몸도 따라서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도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모든 게 악순환으로 이어지거든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도 좋지만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공원에 나가서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폐경 이후에는 체지방 분포가 배 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엉덩이나 허벅지에 살이 찌는데 폐경 후에는 배에 집중적으로 찌게 돼요. 복부 비만은 여러 호르몬 변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식사 때 양 조절과 저녁 간식 줄이기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저녁에 과식하거나 간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배 쪽 살이 찌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배가 고프시면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시는 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체지방도 쌓이게 됩니다. 점심을 든든히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정기적인 체형 체크는 변화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의 변화를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옷핏과 체중을 체크하면 좋아요. 체중계 숫자보다는 옷이 어떻게 맞는지를 보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체중 변화 느껴지셨나요?
옷이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이 들면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1kg 이상 증가하면 주의 신호로 보시면 되고요. 체중도 중요하지만 허리둘레가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성은 허리둘레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판정되니까 줄자로 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몸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유방 모양이나 피부 변화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돼요. 유방 조직은 생활 방식 변화에 반응이 빠른 편입니다. 다른 장기에 비해 호르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꾸면 빠르게 반응합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운동과 식습관은 최소 4주 이상 유지해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 2주는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고 3주째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몇 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셨나요? 대부분 2주 정도 하다가 포기하시는데 그때부터 진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그게 습관이 되고 평생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느끼면서 동기부여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갈무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폐경이 지나도 유방암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위험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불화 문제를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체중 증가, 술, 고혈당, 식단, 운동 부족 같은 일상적 요소가 위험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큰 문제가 됩니다. 몇 년 동안 방치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반면 체중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 단백질 중심 식사, 검진 주기 지키기 같은 기본적인 관리만 실천해도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량 줄이기, 하루 20분 걷기, 술 줄이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불필요한 불안과 과잉 검사로 삶의 질이 떨어지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조직 변화가 안정되고 몸의 회복력도 좋아집니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데 미리 관리하면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꾸준히 관리한 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저녁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분만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일주일 후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을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점심을 조금 더 드시고 저녁은 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산책하듯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소화도 잘 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관리됩니다. 한 달만 해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체중계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그 자체가 큰 보상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지 않고 허리가 덜 아프고 숨이 덜 차는 그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폐경 이후 체지방 변화가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똑같이 먹는데 배만 나오는지, 왜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식단과 운동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경 후 체중 관리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같은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맞는 특별한 관리법이 필요한데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남은 점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또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